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13일 만에 지역 확진자가 해외 확진자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집단 감염이 새로 발생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치 2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감염이 9명이고 해외 유입이 11명이었습니다. 어제는 또 국내 감염이 꽤 높아져서 23명이 나왔고 해외 유입보다도 또 많은 수치를 기록했었거든요. 좀 주목됐던 그 국내 감염 사례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던 부분이 아무래도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 고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 가족, 신도 다 해서 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 교회 소모임에 대한 금지를 조치를 하고 이걸 해제한 지 9일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또다시 소모임을 통한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이 더 확대되기 전에 뭔가 좀 더 선제적인 조치 다시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그 예를 갖고 다시 다 금지를 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그와 같은 소모임이 아마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 환경은 가장 피해야 되는 환경이었거든요. 3밀이라고 얘기하는 밀폐, 밀접, 밀착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환경까지 나빴었어요. 예.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하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특히 교회 소모임은 같은 집단이 계속 모이기 때문에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도록 하기는 어려우나 항상 조심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교회 소모임뿐만 아니라 유사한 모임에서도 지하에서 좁은 공간에 많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가급적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또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확진자 중에 한 명은 초등학교 근무자입니다. 그리고 자녀 확진자는 고등학생. 그래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중에서 동료 교사 한 명이 확진이 됐고 고등학교에서는 친구 한 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 N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번 감염은 건너갔죠.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가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유사한 검사들을 쭉 했을 때에 예상보다는 많이 퍼져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즉 그만큼 학교에서도 관리도 잘하고 있었고 또 서로들 조심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지역 사회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진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해왔던 것 같이 방역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확진자 있으면 가려내고 접촉사 끝까지 조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큰 여파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 홍천 캠핑장 그리고 강남의 커피숍에서의 확진 두 사례 간의 연결고리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그 30분간 3m 거리에서 등지고 앉았던 두 확진자가 최근까지 나왔던 가장 가까운 연결고리였는데 지금 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홍천 캠핑장에서 있었던 확진자가 그 이전에 이제 26명의 확진자가 나왔었던 강남 V 빌딩에서의 확진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방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빌딩에서 마지막 확진자가 나왔던 게 24일이었고 홍천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겼던 그 시기가 24일부터 26일. 그러니까 기간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네, 그 우리나라 역학조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V 빌딩과 캠핑장과 커피점과 그러니까요. 식당을 예. 다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방역 당국이 잘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렇게 고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환기를 더 해야 되는 거고요. 3m 거리에서 등을 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해왔던 거랑 좀 다릅니다만은 실은 거리는 3m지만 손을 가지고 여기저기 만지는 과정에서 같이 이 그렇죠. 손을 통해서 접촉이 됐을 수 있고요. 문고리나. 그 뭐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비말이 사실은 세게 튀는 분들은 7, 8m가 날아갑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서도요. 게다가 이제 뭐 에어컨에 의한 환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커피점 같은 데 있어서도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는 마스크를 좀 끼고 오래 계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시고 음료 마실 때만 부득이하게 잠깐. 잠깐 마스크를 벗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주시의 이슬람 관련 종교 행사에서는 추가 감염자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그러면 어디에서 처음 나온 거냐? 집필 환자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사람을 동선을 봤더니 7월 7일에 입국을 했고 그리고 7월 21일에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진단 검사를 그 사이에 한 번만 받았다고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격리 해제 전에 진단 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하는 게 의무화돼 있었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의무화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가져오신 거다, 해외에서 가져온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때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저희가 걱정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 번 검사해서 괜찮으면 격리만 끝내고 내보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을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많이 나오는 나라만 한정해서 2번 검사를 하는데요.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당연히 증상이 없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반인들과 섞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그런 검사를 2차 검사를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다. 추세를 봐가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을 하는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24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제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집단 의사분들께서는 또 반발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이 환자들에 대응하는 데서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말씀은 뭐 드릴 말씀이 워낙 많습니다만은 가장 지금 이 전공의들이 오늘 새벽부터 이 일터를 떠난 이유는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근거로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의사를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고 전공의 협의회에서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예. 그 보건당국에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발표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뭐 대화를 하자 그랬지만 대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설명을 그대로 수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담화문이 발표됐기 때문에 예. 채필이면 이 시기에 이거 지금 우리가 좀 조금 깔아앉았지만 이거는 그냥 잠시의 휴직입니다. 이제 곧 옵니다. 다시 코로나가 오는데 이 시기에 왜 불필요한 이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특히 10년 뒤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4,000명 계획을 왜 지금 금년에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꼭 발표를 해서 모든 의료계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일을 기어이 밀어붙여야 되겠냐 하는 것이 전공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그런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습니다. 예, 대화와 그 타협이라는 그런 큰 흐름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그 의료계에 관해서는 항상 늘 지시와 따라가는 것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예. 뭐 그 관행을 그대로 따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 잠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났습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이 됐고요. 대검 차장에 조남관 현 검찰국장이 임명이 됐고 검찰국장에는 심재철 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검언 유착 수사를 했던 이정현 신성식 검사장이 승진했고 형사와 공판부의 검사가 약진을 했습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지난 1월 정기 인사가 한번 단행됐고요. 그 이후 두 번째 정기 인사였습니다. 법무부 형사 공판부의 경력자가 우대되고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 있었는데 역시 형사 공판부 검사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검사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치대담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대담을 좀 이어갈 텐데요. 최근에 또 장마철에 이재민이 지금 2,000명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집단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시면 또 밀착되는 그런 환경이 생길 것이죠. 그 마당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또 컨테이너 같은 그런 가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식중독입니다. 예, 마시는 물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가열을 반드시 하고 한 상태에서 조리된 음식을 드셔야 되고 식중독이 가장 많이 균이 창고라는 게 35도, 6도 정도는 우리 체온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범위는 한 4도에서 60도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찬 음식은 4도 밑에서 보관하시고 더운 음식은 60도 이상에서 유지하는 것을 지키신다면 식중독에 의한 수인성 감염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